네, 저는 세계일보 조병욱 기자라고 합니다. 지금 정치부에 있는데요. 지난 대선 때는 저희 회사의 매니페스토 취재팀이 구성돼서 장민주, 정세진 기자와 함께 한 석 달 동안 이 대선 정책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. 우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를 선정해 주신 선관위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또 심사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가 보도한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시리즈는 그동안의 한국 선거에서 이제 정책 선거가 어떻게 진행돼 왔고 지금 그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반해서 정작 유권자들은 결국 투표를 할 때 후보를 보고 아니면 당을 보고 찍게 되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, 이 정책 선거 문화를 우리가 좀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,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그 12월 3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6월 3일 조기 대선이라는 그 초유의 정치적 경랑 속에서 저희 보도도 시작하게 됐었는데요.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정책 선거를 어떻게 좀 강조할 것인가,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준비했습니다. 단순히 정책 선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게 왜 중요한지, 특히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, 그리고 역대 대선에서는 그럼 어떤 공약들이 나왔고 그 이후에 각 정부들이 과연 어떤 정부가 되었었는지, 그 공약들을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우리가 미리 대선 전에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.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 이제 주요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, 특히 평가에서도 뭐 최근에 개발된 그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해보자, 그렇게 해서 많은 고민 속에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또 유권자들이 공약을 받아들였을 때 그 뭐 전문 용어로 쉬운 공약집이라고 하는데요. 이거를 정보로서 습득할 때 얼마나 쉽게 알 수 있느냐, 뭐 그게 장애인이나 어떤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약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, 이런 논의들까지 진행했습니다. 여기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요. 여기 위에 보면 날짜가 2005년 4월입니다. 20년 전에 세계일보에서 가장 먼저 그 매니페스토라는 개념을 한국에 소개하고 또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여기 하편이 돼 있는데,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총선 공약을 검증했었는데요. 이 보도를 계기로 이제 한국의 매니페스토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지고, 그래서 2006년부터 선관위에서도 매니페스토를 활용하시고 또 민간에서도 매니페스토라는 개념을 활용한 시민단체가 생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20년 전에 그 회사의 전통을 이어서 우리가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이 선거 정책 보도를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차용했던 게 그 매니페스토 버타와 매니페스토 R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인데요. 이건 영국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독일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국제 학술 프로젝트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입니다.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챗GPT가 만능 인공지능이라면 이 두 개의 모델은 그 선거 공약들만 공부를 해서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입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공약을 입력하면 이게 뭐 복지 정책인지 보수 정책인지 진보 정책인지 그런 걸 수치로도 보여주고, 또 문장으로 된 공약을 입력해도 그걸 분석해서 핵심 단어를 추출해서 이게 어떤 공약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전 세계 60개국에 1000여 개 정당에 170만 개 이상의 공약이 학습돼 있었고요. 여기에는 한국 연구자분들이 참여를 해서 한국 공약도 들어가 있었고, 특히 저희가 이번 보도 이후에 이제 매니페스토 프로젝트 팀하고 소통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 한국의 모든 대선 공약들을 다 텍스트화 시킨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도 이제 저희가 보내서 그 모델의 학습에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결과물인데요. 우선 오른쪽 그림 아래쪽을 먼저 말씀드리면,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던 13대 대선 때는 민주화 인권이 그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의 핵심 내용이었고요. 그게 이제 정치 행정으로 바뀌고 경제 산업이 들어오고, 뭐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는 경제 산업,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19대 대선에서는 외교 안보가 그 각 대선 공약의 주요 핵심 내용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위쪽을 보면 이건 그 매니페스토 R을 활용한 내용인데요. 이제
후보들이 뭐 누구나 쉽게 뭐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보수 정책을 많이 했을 거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진보 정책을 많이 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막상 저희가 각 유권자들의 그 공약을 분석해 보니까 생각과 다르게 오히려 어느 정도 중도적이었고 생각보다는 덜 진보적이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. 특히 그 제일 왼쪽에 있는 공약 이제 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수적인 시절에도 오히려 진보적인 공약들이 많았고 또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후보의 공약이 정작 공약에서는 보수적인 적이 많았습니다. 특히 대선 후보들이 이제 다음 해에 그러니까 낙선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출마할 때 보면 그 지금 좌우로 사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실 텐데요. 자기가 떨어졌던 걸 오히려 만회하기 위해서 그 공약이 반대로 좀 바뀌어간다. 이런 뭐 패턴을 하나 발견해서 제가 그 학회에서도 뭐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었습니다. 네,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선거를 준비하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야겠다. 국민들이 그 어두운 그 선거 상황에서 어떤 걸 원할까? 그 보통 대선 때 하는 여론조사는 주로 지지율 조사가 대부분인데요. 저희는 지지율을 다 빼고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뭘까?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공공회창의 도움으로 정책에 초점을 맞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그때 뭐 국민들이 이제 원했던 건 경제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, 경제 공약을 더 많이 내달라,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책 선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럼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이 좀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에서 시작했던 건데요.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책정돼 있는 정책 선거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었는데 주로 인건비 위주로 책정되다 보니까 정책 선거에 집중된 예산은 생각보다 적었다는 부분도 저희가 좀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정책 공약 가치 분포도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. 저희가 이 기획을 준비하면서 한국정책학회 그리고 한국정당학회의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각 후보들이 낸 각 분야별 정책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XY 축에 나눠서 어떤 식으로 평가해서 보여주면 각 후보들의 정책이 좀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걸 좀 대비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던 거고요. 뭐 보시면 외교안보 경우에 뭐 보수 후보들은 미국이나 가치 외교를 좀 중요시했었고 또 진보 후보들은 남북 대화나 중국과의 다자 외교에 집중을 했었다. 뭐 후보들의 청년 정책도 그런 식으로 이제 유권자들이 선택할 때 이 사람이 단순히 진보다 보수다라고 하기보다 진짜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쉽게 보여줄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. 저희가 이번 보도를 하면서 좀 성과라고 생각했던 건 그 38년간 이뤄졌던 사실 전체 대선을 다 저희가 공약을 분석은 했는데 그 민주화 이전의 공약들은 이거를 보도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그때 당시 시점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그 앞에 대선들을 다 빼고 13대 이후로 해서 38년간 한국 정치 공약을 모두 데이터화했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걸 저희가 이제 독일로 보내면 앞으로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후속 보도를 혹시 하게 됐을 때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그 공약을 분석했을 때 나왔던 결과 중에 뭐 예를 들면 전반 66%가 진보 성향의 공약이라는 게 좀 흥미로웠는데요. 이거는 보수 시절이나 뭐 13대 이전 대선에서도 오히려 그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복지 공약이나 재정 지원 공약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책 공약 가치 분포도를 저희가 만들어서 앞으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아니면 뭐 총선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을 좀 비교할 수 있는 뭔가 틀을 하나 제시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그 독일 베를린 사회과학센터에서 저희가 활용했던 그 AI 모델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냈다는 걸 보냈을 때 거기서도 흔쾌히 이제 자기들 데이터베이스에 저희 걸 등재하겠다고 하고 또 이게 그동안 이제 저희가 논문을 검색했을 때 해외에서는 이런 공약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게 많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연구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책학회나 정당학회에서도
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뭔가 연구에 좀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 보도를 하면서 아무래도 선관위 그 공약집이라는 걸 선관위가 발간하는데 뭐 정당에서도 선관위에서도 정부에서도 그 과거의 공약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했었는데요. 그래서 선관위에서 감사하게도 그동안의 공약을 다 모은 그 선거 공약지 개정판을 내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후에 이 정책 선거와 관련한 연구 용역이나 많은 연구 그리고 지원들을 하겠다고 발표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저희의 작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. 네, 이상입니다.